차디찬. 뭔 소린가 했죠. 자,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좀 다른 모습으로 좀 가보려고 했는데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나봐요. 자, 평소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적 인사드리면서 2015년 2회 컴퓨터 일반 1번 문제부터 평소대로 해야 되겠죠. 자, 2회 1번부터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윈도우 7의 제어판의 접근성 센터. 자, 접근성 센터 하면 우리는 장애인을 위한 기능들. 자, 우리 윈도우 XP에 4개 필요한 옵션 그런 기능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접근성 센터란 장애인을 위한 기능들 한번 보고 갈게요. 제어판에 가서 보시면 자, 4개 접근성 센터 접이니까 저 밑에 있겠네요. 접근성 센터 여기 있습니다. 자, 접근성 센터란 장애인을 위한 기능들입니다. 장애란 제가 안경을 끼고 있어요. 안경을 낀 것도 어떻게 보면 장애죠.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안경을 쓴 거니까. 자, 돋보기. 특히 이제 나이를 좀 많이 먹으면 일반 안경이 아니라 돋보기 안경을 쓰게 돼요. 뭐 가까운 곳만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안 보이고 가까운 건 잘 보여요. 뭐 이런 것들. 자, 돋보기. 또 고대비, 뚜렷하게 뭔가 뚜렷하게 보일 거 하는 거. 또 나레이터.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읽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나레이터. 자, 뭐 디스플레이가 없는 화면이 없어요. 시각장애인들 어차피 모니터를 못 보는 거죠. 모니터 없으니까 모니터 굳이 살 필요 있나요? 안 보이는데 모니터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 읽어주는 기능들, 나레이터 기능들이 그런 기능들일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마우스 또는 키보드가 없어요. 키보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모르겠어요. 자, 마우스를 사용하기 쉽게, 특히 이 마우스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하는 거, 마우스 키 켜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우스를 움직이죠. 마우스를 마우스를 잡아서 하는데 손이 마우스를 잡을 수 없는 형태에 있을 때 숫자 키패드, 키보드 여러분들 키보드 보시면 오른쪽에 숫자가 써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숫자. 그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동작하겠다라는 게 숫자 키패드. 즉 키패드는 키보드의 오른쪽에 숫자가 써져 있는 것들, 그런 키패드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움직이게 하겠다. 왜? 마우스를 잡을 수 없는 손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특히 시험에도 종종 잘 나오고 있습니다. 키패드, 마우스 키 켜기 나오면 모두 접근성 센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또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를 컨트롤 알트 딜리트 몇 개의 키를 눌러야 돼요. 컨트롤도 누르고 알트 키도 누르고 딜리트 키도 3개를 눌러야 돼요. 그런데 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컨트롤은 발가락으로 누르고 있을까요? 알트 딜리트, 딜리트가 저 오른쪽에 있죠. 컨트롤. 자,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 손을 이용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을 때 하나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눌러준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또 캡스락, 넘락, 스크롤락.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켜면 키보드에 불이 들어와요. 자, 한번 눌러보세요. 캡스락, 대소문자, 넘락, 숫자, 스크롤락, 화면 이동. 불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데 불이 들어온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걸 소리를 내준다는 겁니다. 소리. 즉, 소리를 내준다는 말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불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로 내준다는 겁니다. 자, 필터키. 자, 필터키는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글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써놓고 잘못할 때 아버지 하려고 그러면 뭐 계속 글자가 이거 뭐야 이렇게 많이 써졌어. 이럴 때 필터해버린 겁니다. 똑같은 키가 여러 번 눌러졌을 때는 한 번만 인식하도록 하는 게 필터키입니다. 필터키. 자, 이런 접근성 센터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소리 대신 텍스트. 소리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귀가 안 좋은 청각장애인들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들이 자, 장애인을 위한 기능들. 고대비, 돋보기, 나레이터, 뭐 키보드 같은 것들, 그다음에 마우스 키 켜기 이런 것들이 접근성 센터의 기능들입니다. 자, 그러면 접근성 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녀보호. 자녀가 뭐 장애인인가요? 그래서 보호를 해줘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자, 토글키. 아까 우리가 캡스락, 넘락, 스크롤락. 토글은 한번 누를 때마다 키가 반전되는 거. 주로 이제 키가 불이 꺼졌다, 켜졌다. 또 한영키, 인서트키. 이런 것들이, 토글키의 형태죠. 이런 것들을 신호음을 들려줄 수 있다. 왜? 불빛이 안 보이니까. 고대비. 그 다음에 마우스 키 켜기.
키보드의 숫자 키패드로 마우스를 움직인다. 왜 할 일 없이 숫자 키패드로 잘 움직이지도 않는데 마우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접근성 센터의 기능들이라는 거. 그런데 그러면 자녀 보호 설정은 뭐냐? 자녀 보호 설정 한번 가볼까요? 자, 이쪽에 보면 자녀 보호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녀 보호를 하려면 물론 계정이 있어야 돼요. 계정에는 관리자 계정, 표준 사용자 계정, 또 게스트 계정, 이 세 가지의 계정이 있는데 게스트는 그냥 게스트예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자, 관리자 계정, 표준 사용자 계정. 표준 사용자 계정에서는 일부 기능들만, 자기의 그림, 자기의 암호, 자기 것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리자 계정은 보호를 못해요. 자녀 보호를 못하는 거고, 이 표준 사용자 계정, 관리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준 사용자 계정. 자, 그래서 시간 제한, 불금이라고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막 게임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시간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금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컴퓨터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간 제한, 게임, 어떤 게임들을 제어하고, 특정 프로그램을 차단하고, 이런 것들. 자, 현재는 꺼져 있지만, 이렇게 사용을 눌러서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녀가 컴퓨터를 안전하게 야한 거 못 보도록 이상한 게임 막 폭력적인 게임 못하도록 이렇게 시간대를 제한하거나 일부 등급들을 제한하는 것들이 자녀 보호 기능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녀 보호를 하려면 물론 이제 계정들도 같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녀 보호는 접근성 센터하고는 관련이 없고, 자, 이게 범주라는 말인데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 범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범주가 뭔지도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가 이거 큰 아이콘으로 봤죠. 큰 아이콘. 범주로 보게 되면, 어디 갔어? 접근성은 여기 바로 보이네요. 그런데 자녀보호 어디 갔어? 자녀보호 여기에 그룹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 그룹. 자, 우리가 가끔 그룹에 대한 범주가 그룹이라는 거예요. 범주에 대한 문제들도 나오니까 시스템 보안 범주에 뭐가 있는지, 또 프로그램 범주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나중에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도 범주에도 한 번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양 및 개인 설정 이런 범주들 그룹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 보호는 사용자 계정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사용자 계정 및 가족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 자녀 보호. 자, 이렇게 범주의 개념들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 나머지 내용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접근성 센터와는 관련이 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멀티미디어 특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들은 전부 다 디지털입니다. 아날로그 컴퓨터 못 써요. 우리한테 오면 쓰레기예요. 엄청나게 기능은 좋지만 우리가 앞치가 1회 때도 한번 봤었죠. 1회 때도. 자, 디지털은 불연속적인 데이터를 사용한다. 불연속. 그런데 아날로그는 연속 컴퓨터를 계속 켜놔야 돼요. 전기세 엄청 많이 나와요. 게임도 못해요. 숙제도 못해요. 아날로그는. 그래서 우리한테는 디지털이 짱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쌍방향이다. 비선형. 랜덤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인터넷 할 때 네이버를 할 수도 있고 야후를 할 수도 야후 없어졌나요? 자, 아무튼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겠죠. 즉 다양한 매체가 통합되어 있고 또 압축이 되어 있다는 게 멀티미디어의 특징들입니다. 자, 멀티미디어는 다중매체 여러 가지의 매체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통합되어 있다. 압축되어 있다. 라는 말이 될 수 있겠고, 여기 압축이라는 말이 있네요. 대용량이다. 대용량이죠. 용량이 커요. 자, 그리고 그래서 CD롬이라든가 DVD라든가 블루레이도 이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단면만 사용하면 25기가, 양면을 사용하면 50기가까지 쓸 수 있는 저장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동영상 정보는 용량이 크다. 통합 처리되어 있다. 통합 처리하기 어려운 사운드와 영상이 분리돼요? 다 통합이 되어 있죠? 통합 처리하기 어려운 사운드와 영상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통합되어서 압축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용량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문제. 각종 다음 중 뉴스, 드라마, 영화, 게임과 같은 다양한 영상 정보 통신을 통해 전송받아 가정에서 원하는 영상 정보, 우리가 1회 때 VOD와 MOD를 구분해서 설명을 했어요. VOD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라고 설명했었죠. MOD는 뮤직. 그런데 여기서는
영상 정보입니다. 그래서 VOD가 되겠죠. VOD. 쿡TV 같은 거. 자, VDT는 직업병의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컴퓨터를 너무 많이, 모니터를 너무 많이 써서, 그 다음에 VLAN, 가상랜, 가상 근거리 랜, 그 다음에 VPN은 가상 사설망,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컴퓨터 바이러스의 예방법. 바이러스를 안 걸리려면 우리는 손을 잘 씻어야 되겠죠. 컴퓨터도 그러면 손 닦고 컴퓨터를 써야 될까요? 자, 최신의 백신 프로그램을 깔아야 된다, 설치해야 된다. 다운로드 파일은 반드시 사용하기 전에 바이러스를 검사 후에 사용해야 된다.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은 파일명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미 바이러스가 걸렸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고 해서 되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의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 2010년, 10년, 좀 됐네요. 10년 6월에 동일한 문제가 출제됐던 적도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공유 폴더, 즉, 인터넷에 다운받은 파일, 전자우편에서 다운받은 파일, 네트워크에 공유된 파일, 모두 다 바이러스 검사 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나 외에 누구도 믿지 말라. 자, 누군가가 줬다면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인터넷 전화와 관련 있는 거. 자, 인터넷 전화. 목소리죠, 목소리. 보이스. 목소리에 보이스. 보이스 피싱. 목소리로 여러분을 낚는 겁니다. 500만원만 빌려주세요. 요즘에는 그렇게 빌려달라고 말도 안 해요. 자, 인터넷 전화. 보이스, 목소리로 하는 게 보이스 IP입니다. 자, 그러면 IPTV, 우리가 1회 때 IPTV와 스마트 TV 구별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기존 인터넷 TV와 다른 점이 리모컨을 사용한다라는 거. 자, 마우스 대신 리모컨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거고. 자, ASP는, 자, 우리가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뭔가 정보를 제공을 받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는 서버가 되는 거예요. 네이버는 서버. 우리는 뭐예요? 정보를 제공받은 거니까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 서버에서 응답해주는 방식의 서버 측 프로그램이다. JSP, PHP 이런 것들이 서버 측 프로그램들입니다. 자, WTP. 자, 우리는 이제 그 FTP라는 걸 사용하죠. FTP. 파일 전송 프로토콜. 파일을 인터넷에 다운받고 또 우리가 올리고 이렇게 FTP. 유선상에서는. 그런데 무선, 왑은 우리가 인터넷의 표준 프로토콜은 TCP/IP입니다. TCP/IP. 근데 무선의 표준은 왑이에요. 왑. 와이어레스 그런 말이에요. 선이 없다. 자, 그래서 무선에서 사용하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 각각 정리를 좀 해주시고 여기서는 보이스 IP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법, 존재 위치, 자료 파일명.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메인 네임이라고 그러죠. 도메인 네임. 자,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건 인터넷 주소를 말합니다. 인터넷에서 잠깐 한번 띄워볼까요? 자, www.naver.com 이게 인터넷 주소입니다. 자, 그런데 뉴스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똑같죠. 뉴스가 앞에 붙네요. 자, 그리고 경제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까지가 아까 우리 여기까지가 앞에 여기까지가 주소가 되는 겁니다. 주소. 일반적인 도메인 네임이 되겠죠. 그 뒤에 메인이라는 경로에 뒤에 또 이어집니다. 이런 것까지를 전부 포함하는 것을 우리는 UR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보다 좀 더 자세한 주소를 URL이라고 합니다. URL. 자, 그래서 접근 방법, 존재 위치, 자료 파일명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걸 URL, 주소라고 하죠. 인터넷 주소 책에는 주로 앞에 HTTP가 붙죠. 우리가 인터넷을 누르면 맨 앞에 HTTP 이게 웹문서 표준 프로토콜이 되는 겁니다. FTP도 있고 자 이렇게 프로토콜을 통해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주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로 파일명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으면 이게 URL이 된다는 겁니다. URL. 자 그 다음에 DNS도 많이 앞에서 우리가 봤을 거예요. 도메인 네임 영문자로 문자로 된 주소를 숫자 주소로 바꾸어 주는 걸 DNS라고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DHCP는 자 IP를 동적으로 할당받은 IP가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IP가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라고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바뀌지는 않지만 IP가 어떤 일정 주기를 타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동으로 그런 것들을 변하게 만들어주는 게 동적 IP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인터넷 잠깐 들어갔는데 인터넷에 관련된 최신 제가 그 인터넷에 본 내용인데 재미난 이야기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니까 잠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인터넷에 어떤 고등학생이 버스를 타고 아침에 학교를 가고 있었어요.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 학교 버스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그 시간대에 할머니가 올라타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올라탔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기사 아저씨한테 기사 양반 나 갑자기 급한데 돈이 없어 나 좀 태워주면 안 돼? 그랬더니 기사 아저씨가 아 할머니 빨리 내려요. 돈 없으면 빨리 내려요. 안 돼요. 바쁜데 빨리 내려요. 막 이렇게 짜증을 부리더래요. 근데 사람들도 이제 막 바쁘고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 아 할머니 뭐예요 빨리 내리지. 그러던 찰나에 어떤 고등학생이 쭉 앞으로 가더니 돈통에 거금 파란 배추 10,000원짜리를 한 장 딱 넣더래요. 그러면서 기사 아저씨한테 기사 아저씨 잔돈은 이 돈으로 이 할머니 태워주시고 잔돈은 차후에라도 이런 분이 계시면 이 잔돈으로 남은 돈으로 그분들을 위해 쓰세요. 괜히 화내지 마시고 이러면서 돌아가더래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느껴지죠? 마음이 참 멋져버려. 이 학생 멋져버려. 정말 멋져버리죠. 자,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래도 좀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겠죠? 자, 여담이었고, 자, 7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랜. 짧은 건물, 짧은 거리에 사용하는 통신망,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죠. 웬, 국가나 대륙. 자, 넓은 의미의 그겠죠. 그래서 보통 랜 가까운 거리, 그 다음에 맨이라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 도시 그 말이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국가와 국가,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큰 의미의 네트워크입니다. 가장 넓으니까 그겠죠. 그 다음에 밴은 부가가치, 통신회선을 빌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통신, KT 빌려서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부가가치 통신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BISDN 여기 나와 있는데 광대역 종합통신망입니다. 자, 사용은 비동기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넓은 대역폭, 그러니까 속도가 광대역이죠. 넓으니까. 그 다음에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속도고 대략 속도는 이 정도의 초고속 속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몇 번이냐? 3번이겠죠. 아날로그 방식을 이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7번에는 3번이 되고, 자, 비동기의 디지털 통신을 이용한다라는 점. 자, 8번째 문제. 컴퓨터에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고, 업로드, 다운로드. 그게 뭐예요? FTP. 아까 무선에서는 WTP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텔넷 원격 접속. 그 다음에 유즈넷은 뭐예요? 게시판.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올리죠. 게시판에. 자, 근데 모르는 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공통된 관심사. 아, 내가 반려견, 개를 좀 좋아해요. 뭐 이렇게 개뿐만 아니라 뭐 고양이 요즘 많이 키우죠. 자, 그런 어떤 고양이들의 모임, 뭐 개들의 모임, 그런 어떤 모임에 서로 정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게시판을 유지넷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사용하는 곳이죠. 자, 그 다음에 SSL 같은 거 있습니다. SSL. 자, SSL, SHTTP, SEA, SET 이런 것들은 웹, 인터넷에서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됐고 13년 10월 19일에도 동일하게 출제된 문제네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파일 형식 압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3년 2회 때도 유사 출제가 됐습니다. 자, 압축 파일은 뭐예요? 우리가 많이 써봤죠? zip, ARJ, RAR, 우리가 R집도 많이 쓰죠. R집을 요즘에 가장 많이 쓰죠. 뭐 밤토리 같은 것도 있고 LHA, RAR, PKzip, ARJ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SES, SPSS, SAS나 SPSS 이런 통계, 혹시 통계학과 학생들은 이런 프로그램 써봤을 겁니다. 자, 이런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10번째
패치 프로그램. 이 패치 프로그램도 유사하게 많이 출제됩니다. 12년 3월에도 14년 10월에도 그 이전에도 수차례 많이 출제됐고 관련 벤치마크, 알파, 베타, 뭐 데모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으니까 꼭 정리를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능을 비교하는, 비교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벤치마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능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성능 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해주는 업그레이드, 뭐에 대한? 오류에 대한 또는 오류 수정이나 성능을 향상을 위해서 일부 업그레이드 해주는 파일을 패치 파일이라고 그러죠. 패치. 게임 많이 해본 친구들 알죠? 게임 맨날 패치하죠. 아, 매일매일 패치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사 내부에서, 회사 내부에서 오류를 찾아 정상으로 이제 출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에서 테스트하는 버전을 알파 버전 또는 알파 테스트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알파 테스트가 끝나고 내부에서 끝나고 회사 외부로 이제 외부 한정된 집단 일반인에게 공개해서 자, 나오는 것들을 베타 버전, 즉 아까 여기서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이니까 알파가 끝나면 베타 테스트, 회사 외부에 한정된 집단이라든가 전문가 집단, 일반인에게 공개해서 이거 이상이 있는지 한번 써보세요. 시험 삼아 써보세요. 라고 하는 게 베타 테스트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1번째, 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아스키 코드. 자, 우리가 1회 때도 아스키 코드 문제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아스키 코드. 아스키 코드는 전체 7비트이고, 존 비트가 3개, 4개의 디지트 비트다. BCD는 몇 개 했었죠? BCD는 6비트인데, 2, 4였어요. 숫자가 무조건 4개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존 2개. 자, 그 다음에 EBCDIC라는 거 있었어요. EBCDIC. 얘는 4개, 디지트 4개, 존 4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스키는 7비트이지만 8비트로 사용할 때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 1비트를 추가해서 뭐 할 때? 패리티 비트로 사용할 때, 오류를 검출할 때, 검출. 자, 오류 검출용과 교정이 가능하다? 자, 이 아스키는 1비트 확장을 해서 8비트로 사용할 때 검출만 가능합니다. 교정은 안 돼요. 교정이 가능한 건 뭐였어요? 해밍이었어요. 해밍. 자, 그럼 1번도 땡이죠. 2번은 맞는 것 같은데 대형이 아니라 일반 개인용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 4번은 8비트를 사용함으로써 멀티미디어가 아니라 8비트를 사용함으로써 오류 검출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패리티 비트가 1비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가 아니라 오류 검출용으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는 거고 12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주기억 장치의 크기보다 큰 프로그램. 주기억은 요따만한데 얼마만해? 요따만한데 이만한 프로그램을 더 큰 자기보다 더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상 메모리, 가상으로 공간을 늘려서 하드디스크 용량을 빌려서 가상으로 용량을 확대시키는 목적이 가상입니다. 자, 캐시 메모리는 뭐예요? 속도를 빠르게 할 목적으로. 자,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상은 주기억의 공간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버퍼 메모리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연관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소로 접근을 합니다. 주소로. 그런데 얘는 주소 대신에 내용의 일부로 직접 접근하는 메모리를 연관 메모리라고 합니다. 자, 12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고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치관리자 우리가 앞서 봤었죠. 1회 때도 봤던 것 같아요. 장치관리자, 장치 및 프린터가 아니라 장치관리자, 제어판의 시스템. 자, 범주로 보지 말고 범주로 봐도 되고 뭐 큰 아이콘으로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자,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또는 바탕화면의 컴퓨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시스템. 왜 보면 장치관리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현재 노란색 느낌표가 있어요. 뭐가? 드라이버가 제대로 업데이트. 왜 안 하냐고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업데이트. 자, 업데이트를 하면 정상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란색 물음표 또는 노란색 느낌표 이런 것들은 드라이버 미설치 또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업데이트 또는 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은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또는 장치 충돌로 인하여 장치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빨간 X표가 뜹니다.
자, 현재는 노란색 물음표는 드라이버 미설치, 업데이트,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겠죠. 자, 14번째, 시스템. 시스템 여기 또 있네요. 방금 우리가 들어왔던 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에 들어와서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보기에서 옳지 않은 거 그랬네요. 자, 그림에도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업데이트 날짜, 윈도우 버전, 윈도우 버전은 윈도우 7 엔터프라이즈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품 인증, 정품 인증 볼까요? 정품 인증 되어 있어요. 인증을 받았습니다 라고 나오죠. 또 뭐 설치된 메모리 용량, 메모리 현재 4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작업 그룹에 대한 거, 체험 지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업데이트 날짜는 제어판에 시스템의 보안 그룹에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어판에 윈도우즈 업데이트라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업데이트 관련 내용들입니다. 업데이트 관련 내용들. 자, 그리고 여기서 범주로 보면은 업데이트. 자, 시스템 및 보안이라고 되어 있죠. 시스템 및 보안, 여기에 업데이트 자료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자, 여기 업데이트 방화벽도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시스템 및 보안에 들어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윈도우 7의 작업 표시줄에 열려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보기 차례대로, 자, 각각 단축키를 한번 눌러서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L은 뭐냐? 자, L은, 자,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잠겨 있는, 물론 이제 암호를 걸어놔야 되겠죠. 사용자 전환할 때 그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바탕화면 표시. 2번은 D, 데스크탑, 바탕화면 표시. T는 여기 보면은 이제 T가 이제 정답이 되는데, 작업 표시줄. 우리가 Alt 탭, 윈도우 XP에서 Alt 탭, 또는 여기서 윈도우 로고 탭을 이용하면 3D로 보여줍니다. 3D. 이렇게 3D로. 오, 멋있죠? 이렇게 3D로 보여주는 거. 자, 그 외에 포즈, E, 열기, R, 실행하기, 접근성 센터, U, 그 다음에 모든 창 최소화, 로고, M. 자, 윈도우 로고와 관련된 바로가기 키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6번째, 기억장치의 접근 속도. 혹시 제가 기본 강의에서 이렇게 외워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07년 10월. 오랜만에 출제가 된 거죠. 자, 2015년이니까 거의 5년 만에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이 과거의 문제들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자, 네케 좁라, 썰렁해요. 아, 썰렁. 자, 네케 좁라, 뭐를? 맛있는 거. 자, 아무튼 레지스터가 CPU 내 임시 기억 장소로 가장 빠른 겁니다. CPU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PU와 주기억 사이에 뭐가 있다라고 했죠? 캐시, SRAM을 사용하는 캐시. 캐시가 속도가 목적이라면 아까 가상 메모리는 공간 확대가 목적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케 쭈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17번째 문제.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보시나요? 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곰 플레이어, 또는 요즘에 네이버 플레이어. 저희 쪽 강의는 네이버 플레이에서 플레이가 안 돼요. 가끔 네이버 플레이어 구동시키면서 동영상 안 돼요 라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는 재생하는 겁니다. 재생. 자, 재생하는 거. 자, CD롬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CD롬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미디어는 재생, 청취, 음악 파일 만들기, 자, CD 복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사, CD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CD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자, 그런데 편집 되나요? 옛날 XP에서는 무비메이커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비메이커. 자, 편집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재생, 청취, CD 제작은 가능하지만 편집은 never 아니 되옵니다. 라는 겁니다. never 안 돼요. 자, 18번째, 컴퓨터에 관련 용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GIGO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G란 가베이지가 뭐예요? 쓰레기, 그럽니다. 쓰레기. 자, 쓰레기를 넣으면 가베이지, 쓰레기가 나온다. 아웃, 나온다. 네가 쓰레기를 넣었으니까 쓰레기가 나오는 거지. 그쵸? 좋은 거를 넣어야 좋은 거 나오지. 그럼 반대로 골드 아웃. 금을 넣어봐. 네가 금 넣으면 금 나올 거야. 그쵸? 집어넣은 대로 나온다. 입력 자료가 좋지 않으면 출력 결과도
좋지 않다. 네가 시키는 대로 컴퓨터는 할 뿐이다. 수동성, 자동이 아니라 수동성. 컴퓨터 자동 아니에요? 물론 내가 똑바로 입력을 해야 자동으로 나와주는 거죠. 자, 그래서 GIGO, 컴퓨터의 수동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동성. 네가 정확하게 안 돼요. 그러죠. 막 안 돼요. 잘 안 돼요. 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ALU 우리 1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연산장치. 자, ALU는 여기서 한번 보고 갈까요? ALU. 연산장치.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런 사칙연산. 참 거짓. 너 참 못생겼어. 이렇게 놀리는 거가 아니라 참, true, false 이런 논리 연산을 하는 겁니다. 자, 관련 레지스터는 누상기,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보수기, 뺄셈, 가상기, 더하기, 상태 레지스터, 현재 상태, 뭐 오버플로우나 자리 올림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지 상태를 체크하는 레지스터들이 상태 레지스터입니다. 연산과 관련된 레지스터들이다라는 겁니다. 또 조네. 빨리. 자, 이렇게, 1회 때도 그랬었죠, 1회 때도. 뭐, 여러분들 제가 제어했어요, 제어. 제어란 뭐예요? 다른 장치를 지시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자, 벌써 한 20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또 전립죠? 10분 때 한번 했어야 되는데. 자, 또, 명령 해독도 합니다. 자, 그런데, CPU 내에서 주기억 장치로 읽어드린 명령을 해독한다? 자, 해당 장치에게 제어 신호를 보내요. 지시한다? 누가? 제어 장치가 하는 겁니다. ALU는 8 빼기 8은 장애인. 왜 8 2개 빼봐요. 장애인 되죠. 자, 이런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논리연산인가요? 자, ADPS, 오토매틱 데이터. A는 오토, 데이터. 자동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또는 E를 씁니다. 일렉트로닉,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라는 의미로 ADPS, EDPS라고도 합니다. CPU, 중앙처리장치. 중앙처리장치는 자, 제어장치에 대한 2번은 연산장치가 아니라 제어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CPU인데 CPU는 기억장치, 연산장치 ALU죠.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CPU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명령을 해독하고 산술 논리 연산이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뭐 제어장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및 기능. 자, 이 부분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어판에 프로그램 및 기능. 자, 여기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 또는 프로그램 및 기능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및 기능에 세 가지가 있어요. 프로그램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제거할 수 있어요. 자, 또는 제거 또는 변경도 할 수 있어요. 일부 변경이 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다. 또는 설치된 업데이트. 어떤 게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자, 아까 우리가 업데이트는 어디서 한다고 했어요? 업데이트는 여기서 업데이트가 따로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업데이트를 할 때는 여기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할 건지 수동으로 할 건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건지 업데이트에 관련된 내용들은 업데이트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업데이트는 뭐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및 기능의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업데이트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여주거나 제거하고 또 일반 프로그램을 보여주거나 제거하고 또 윈도우의 기능을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자, 여기서 이렇게 풀어버리면 윈도우 익스플로러로 사용 안 하겠다. 제거는 안 해요. 제거는 여기서는 그냥 사용 안 하겠다. 나중에 사용하고 싶으면 다시 또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윈도우 기능을 일부 기능 뭐 사용을 할 건지 말 건지 제거는 못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그리고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거나 제거하고 설치된 프로그램을 보거나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업데이트를 제거할 수 있다. 윈도우 기능을 설정하거나 해제,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해제할 수 있다.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업데이트된 내용만 본다고요. 자동으로는 못한다고요. 자동으로 하거나 수동으로 하는 건 어디 가서? 윈도우즈 업데이트 가서. 자, 업데이트를 보거나 제거할 수 있지만 자동 수동 여부는 윈도우즈 업데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윈도우 7의 기본 프린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어판에 잠깐 또 한번 가보죠. 제어판이 아니라 장치 및 프린터. 자, 현재 프린터가 4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4개가. 자, 무한정 설치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여기 이렇게
체크된 애가 있어요. 체크된. 이 체크된 애가 기본 프린터입니다. 그럼 기본 프린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 기본 프린터를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기본 프린터가. 바뀌었죠? 이렇게 기본 프린터를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본 프린터란 별도, 앞으로 이제 제가 인쇄를 하면 다 이쪽으로 갑니다. 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또 여기다 바꿔놓으면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으면 또 이쪽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또 한번 눈여겨봐 주십시오. 이 밑에 얘를 설정을 하고 이렇게 봤더니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얘는 그럼 뭘까요? 얘는 그런 말이 없네요. 로컬이에요. 얘는 로컬. 얘는 네트워크. 자, 다시 한번. 자, 얘로 기본 프린터를 바꿔봤습니다. 자, 즉 네트워크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로 쓸 수 있고 로컬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로 쓸 수 있다. 기본 프린터 다 제거할 수 있을까요?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자, 기본 프린터는 대신 반드시 2개가 안 돼요. 하나밖에 안 됩니다. 하나밖에. 자, 그래서 기본 프린터는 아이콘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 체크 표시 되어 있었죠.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가능하다. 프린터는 여러 개 가능하지만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가능합니다. 또 삭제도 가능해요. 뭐 한 대니까 우리 집에 프린터 없어요. 그럼 기본 프린터 없는 거 아니에요. 삭제 가능합니다. 삭제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인쇄 시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게 기본 프린터입니다. 자, 네트워크 프린터를 제외한다고? 아까 네트워크 됐었죠. 이렇게 선으로 연결된 거. 네트워크 프린터든 로컬 프린터든 모두 다 기본 프린터로 지정할 수 있다. 2011년 7월 달에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로컬, 네트워크 모두 기본 프린터로 지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2회 컴퓨터 일반 문제를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 2과목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